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좌는요, 우리 21년입니다. 21년 새로운 마음으로, 그죠? 21년 1회에 시행이 됐던 우리 전기설비 기준입니다. 자, 1번 가볼까요? 잘 나오지 않던 문제가 좀 튀어나와서 이 문제 좀 어렵게 보셨을 듯 합니다.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눈에 익어지면요, 예전에는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전략적인 과목이었는데 우리 21년도부터 올해 22년이잖아요. 넘어오면서 21년, 22년 넘어오면서 전기설비 기준이 좀 어려운 과목이 됐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험 공부 많이 했더라도 생각보다는 점수가 확 예전에 막 18개 나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자, 22.9kb는 저에서 다중접지했네요. 이렇게 했던 중성선과 첨가통신선의 이격거리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주어지는 60cm, 0.6m입니다. 60cm, 여기 좀 보시면 센치를 먹고 있기 때문에 뭐 되죠, 우리요? 60cm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좀 체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 푸셨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고라거든요. 지중전선로는 기설 약절, 지중 약전류 전선에 대해서 뭐뭐 또는 뭐뭐에 대해서 장애를 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영향을 주냐면요, 다른 어떤 전선에 대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 쳐줘요. 자, 일단 뭐가 누설 전류가, 그죠? 자기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새는 바람에 누설 전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전류가 다른 어떤 전선과이나 다른 어떤 통신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누설 전류다는 거 찾으셨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이제 두 개 남았네요. 정전작용하고 뭐가 됐습니까? 유도작용이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상대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정전작용입니까? 물론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놓고 할 때 당연히 뭐가 되죠? 우리요? 유도작용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 답입니다. 적어도 큰 거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니까 좀 기억을 외우시되 조금 생각하면서 외우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으니까 충분한 뭐라죠? 이격거리, 띄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게 2번이었습니다. 2번이요. 자, 3번. 전격 살충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전격 살충기는 여러분들 야외에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정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다가 우리 뭘 설치하라? 이렇게 등 하나 설치해 놓는다고요. 자, 우리 야외에 있으면 이런 뭐 곤충이나 이런 그죠? 해충들 많이 달라붙잖아요. 바깥에 있으면 거기다가 불 켜놓으면 뭐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전격 살충기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높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 높이를 몇 미터 띄우자고요? 이 3.5m 띄운다. 아마 요거는 틀리신 분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자동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 뭐를 해놓죠?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유사할 시에 이게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고 방지용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결국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높게 설치할 필요는 없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금 완화시켜 놨다. 그죠? 거기 나온 거. 몇 미터로요? 1.8m 규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완화시켜 주겠다. 뭘 때입니까?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봅니다. 4번이요. 자, 사용전압이 154kV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울타리 있습니다. 우리 담 울타리에 대한 규정. 그러면 여러분들 떠올라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우리요? 35kV.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인 160kV. 자, 여기를 넘어갔을 때, 요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일 때, 거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일 때는 몇 미터죠? 우리요? 5m. 요 사이일 때는 몇 미터요? 합이 6m. 여기는 6 플러스 단수 규정에서 곱하기 0.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문제 주어진 게 이제 뭐를 주어졌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몇 kb가 주어져 있나요? 154가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럼 154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답은 몇 미터입니까? 6m. 자, 우리 시험에 만약에 우리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또 뭐 많이 나오냐? 여기 전압이 3, 4, 5kV가 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3, 4, 5kV요? 그럼 여기다 3, 4, 5kV니까 어디로 가죠? 요거는 3, 4, 5kV는 이게 아니다. 이제는 만약에 3, 4, 5가 나왔다. 그럼 요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160을 넘어간 경우죠. 그러면 그때 여기 나와 있는 합계는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넘어가고요. 6은 넘어가고
여기서 단수 처리한다는 규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10분의 이거 뭐가 된다고 했죠? 3, 4, 5죠? 그러니까 3, 4, 5 마이너스 기준이 뭔가요? 160. 그죠? 곱하기 0.12 하는 게 요겁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나요? 185에서 10을 났으니까 요거 18.5가 돼요. 18.5입니다. 얘를 단수 처리하면 얘는 뭐가 되죠? 우리는 1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요건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었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19 곱하기 0.11을 하면 답이 나올 때 쉽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얼마 나오는지 한번 참고적으로 공부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규정, 답 높이와 여기 나와 있는 충전부가 됐던 뭐가 됐던 그죠? 그 거리까지에 대한 합을 구하는 식이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5m 규정이 있고요, 6m 규정이 있고, 요걸 넘어가서 단수 처리를 하는 이러한 규정, 3개의 규정의 기준 전압이 35kV 이하, 여기를 넘어가고 160kV, 그리고 160회를 넘어갔을 때 3개의 규정으로 나눠진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요. 자, 삭도가 나와 있네요. 삭도요. 뭐 케이블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 5번. 요것도 좀 어려운 듯 합니다. 자, 사용 전압이 22.9kV인 가공전선이 삭도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된다. 자, 이때 우리 이격거리, 삭도와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이것도 기준이요. 여러분들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kV이고요. 자, 여기는 60kV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요 사이, 그다음에 요거 넘어갔을 때 그 세 개의 규정이 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뭐가 됐죠? 22.9니까 이 문제에서는 어디 쪽입니까? 22.9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요? 아래쪽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규정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다. 여기는 원래는 2m예요. 거기 나오는 게 2m입니다. 일반적으로 2m예요. 다 2m, 2m, 2m를 두거든요. 지금 형태를 본다고 하면 지금 이 형태에서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은 이렇게 구간은 나눠져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전선을 뭐로 쓰냐에 따라서 그런 규정들이 우리 뭐가 된다?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고압 절연전선을 쓴다고 돼 있어요. 우리 특고압 절연전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2m가 아니라 여기는 초가 됐으니까 2에다가 플러스 우리 뭐 하는 거죠? 아까 했던 단수 규정에서 곱하기 0.11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이일 때는 무조건 2m.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요 사이에 왔을 때는 무조건 2m인데 여기는 규정이 몇 개 있다고요? 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얘기가 없을 때는 답은 몇 미터가 되고요? 2m가 답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뭘 썼다고 했죠? 절연전선 썼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전선일 때는 여기 뭐가 됩니까? 1m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답은 일단은 뭐가 된 거죠? 우리는 답은 요거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런 문제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0.5m 규정도 있다. 여기는 우리가 뭐 쓰죠? 케이블. 자, 요게 살짝 나눠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이 찾는 것도, 이가 있어서 그냥 이 찾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걸 갖다 소관했다 이렇게 단서 규정까지 해놨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이 2m, 1m, 0.5. 이 사이일 때는 이런 거 구분 없이 무조건 뭐죠? 2m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문제지만 또 우리 문제는 또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쉬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공부만 하면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어째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좀 일단은 체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자, 6번 갑니다. 6번. 자, 사용전압이 22.9kV 있네요. 자, 여기서 규정은 뭐죠? 여기서 키워드는 요겁니다. 시가지. 그죠? 시가지입니다. 자,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우리 시가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35kV예요. 35kV를 기준해서 그죠? 요겁니다. 35kV 기준해서 35kV 이하가 됐을 때는 몇 미터죠, 우리요? 10m. 기본적으로 여기 뭐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10m. 그러면 여기 넘어갔으니까 우측에서는 여기 규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 플러스
어떤 단수 규정이 있으면 그거를 계산을 해서 요거를 곱하는 얘기죠. 요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22.9니까요. 22.9는 어디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을, 거기 있는 답을 냉큼 쓰려고 했더니, 그래서 답을 뭐로 썼냐면요. 자, 우리 요것도 이제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정, 어떤 것이 주어지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 여러분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우리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10m인데 여기 보시면 자, 특급, 전선은 특급 절연전선을 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쓰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전선보다는 그렇잖아요. 강화된 전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규정에는 뭐가 있냐면 완화된 규정 8m 규정이 있다. 그래서 답은 10이 아니라 답이 뭐죠? 8로 갑니다. 좀 얄밉게 이렇게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안 됐으시면 요거 시간이 나와 있네. 그럼 10m 답을 얼른 쓸 거라고요. 아, 요거 쉽네. 그죠? 그리고 나와서 책을 찾아봤더니 틀렸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답은 3m 규정이 있었다는 거 하나 체크를 좀 잘 해놓고요. 여러분들 그거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 답은 3번입니다. 자, 기분 좋게 풀고 어떤 분들은 틀리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왔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저런 조건들이 붙으면 한 번쯤은 신경을 써서 내가 체크한 답이 맞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갑니다. 저복내 배선에서 사용되는 연동선. 연동선 나오면 우리 뭐죠? 2.5 스퀘어죠. 그렇죠? 2.5. 자, 모르겠다면 2.5 찍어야 돼요. 연동선 나오면요.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연동선 2.5, 2.5가요. 그래서 그거는 7번에 관한 규정. 자, 8번. 요거는 이제 바뀐 규정이죠. 21년도부터 처음 나온 형태입니다. 자, 리플 프리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 리플. 그죠? 성분이 시료값의 몇 프로 이해할 때 우리요? 10% 이해할 때. 아마 이건 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처음. 왜 그러냐면 바뀐 규정에 의해서 끼어들어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리플. 도대체 리플이 뭐냐는 얘기죠. 리플. 그죠? 리플은 우리가 맥동률입니다. 자, 우리 형태를 보면요. 자, 우리 정류의 개념을 한번 살짝 설명할게요. 정류의 개념은 이렇게 뭐가 들어온 거죠, 우리요? 교류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뭐로 바뀌는 거죠, 우리요? 직류로 바뀌어요. 자, DC로 바뀌는 게 우리 뭔가요? 정류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직류란 얘기는 결국 뭐죠? 이렇게 되는 게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되는 게 직류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100%잖아요. 100% 받겠다는 얘기죠. 100%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못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직류성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교류 성분이 100%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이 뭐가 끼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교류 성분이 끼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뭐죠? 우리가 원하는 직류 성분이고, 자, 요만큼의 뭐가 끼어 들어온다는 얘기죠? 교류 성분이 끼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플, 맥동이라는 얘기는 뭐를 비교한 겁니까?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류 성분이 얼만큼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냅니다. 그죠? 이게 몇 퍼센트 이하라고요? 우리요? 일단 10%. 그래서 10% 규정이 있다는 것만 하나 체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요.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면 뭐 리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직류 성분 속에 끼어 들어와 있는 교류 성분의 그 서로의 어떤 비를 우리 뭐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리플, 우리 맥동이라고 얘기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이하라고요? 10% 이하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8번에 관한 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8번이요. 자, 9번 갑니다. 자, 저압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저항 측정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측정하냐면 누설 전류를 측정을 해서 절연저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파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측정해서요? 누설 전류. 그래서 누설 전류가 몇 미리암페어 이하일 때 전로의 절연이 성능이 우수한 거로 보는 거죠. 그렇죠. 자, 1입니다. 1에 대한 부분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누설 전류의 또 규정은 자, 이런 또 규정이 있어요. 누설 전류는 어느 정도 누설 전류가 있냐면 최대 공급 전류 곱하기 뭐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2000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2000분의 1을 넘어가지 마라. 자, 이런 규정도 있더라. 자, 요거 확인하셔서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넘어가지 말라고요? 2000분의 1을 넘어가지 마. 우리 시험에 요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누설전류, 그죠? 누설전류 구한 값이 얼마를 넘어가지 않으면 1mA를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절연저항이 이건 양호하다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대체를 하겠다는 뜻이죠. 자, 10번 갑니다. 10번. 자, 수소냉각 방식이 나와 있네요. 자, 수소냉각 방식입니다. 자, 틀린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1번.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온도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서 경보장치를 올려야 돼요. 자, 발전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이거 틀렸네요. 몇 퍼센트죠, 그죠?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뭐가 되죠, 그죠? 경보장치를 울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우리 뭐죠? 시설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자, 그래서 10번에 답은 2번이 틀려 있습니다. 자, 3번 기밀구조, 그죠? 그리고 폭발하는 경우의 압력에 견디는 강도, 뭐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4번 내부의 수소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면 압력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경보장치, 그죠? 경보장치 시설을 해야 이게 순도가 이만큼 떨어졌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경보장치를 시설해서 빨리 알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려 있다고 그래요? 2번이 틀려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11번요. 자, 뭐 생뚱맞은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자, 절연전선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 안전관리법, 뭐 이런 명칭은 우리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외에 KS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걸 묻고 있네요. 그렇죠? 고무절연, 비닐절연, 저독성 난연, 읽기도 힘들어요.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그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절연전선. 여기서는 하나 그냥 체크 정도만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알루미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요. 요거는 하나 체크만 해보세요. 그죠? 이렇게. 됐죠? 이것도 새로운 규정이에요. 새로운 규정, 끼어 들어온 규정이 돼서 이런 규정이 있더라 하는 정도만 사용할 수 없는 거, 그죠?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알루미늄 하나 외워놓으세요. 알루미늄. 자, 12번 갑니다. 12번이요. 자, 전기철도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그 다음에 가선 방식에 포함되어 가공 방식, 가선 방식이요. 가공, 그 다음에 강체 제3 레일 방식, 우리 지중, 땅 속에 들어가는 지중 조가선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도 이것도 이제 처음 들어오는 내용인데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처음 편입된 문제들이 사실은 내용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몇 문제 나옵니다. 그게 유난히 1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왜? 처음 시행되는, 그죠? 시행되고 나서 바뀌고 나서 처음 시행된 시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낯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면 여기 파트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튀어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방식 몇 개 있다고? 3개 있습니다. 가공, 강체, 제3 레일 방식. 그죠? 그 다음에 땅 속에 나오는 지중 조가선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뭐죠? 지상에 나와 있는 조가선 방식이죠. 그죠? 조가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차선 레일을 달려가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다가 플러스 선을 가고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해져서 이렇게, 그래서 변전선을 통해서 공급이 되면서 열차가 진행합니다. 잠깐만, 이 트롤리선이라는 이걸 갖다 뭐예요? 그냥 허공에다 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뭐 이렇게 다뤄서 위에다가 기둥 같은 걸 세워서 세우는 거죠. 조가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지중에다 만들면요. 이거 실질적으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행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2번이었고요. 자, 13번 갑니다. 자, 그래서 몇 문제가 연달아 좀 어려운 문제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자, 13번 가볼까요? 금속재 가해전선관에 의한 저목내 배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 답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가해전선관에는 접속점이 뭐 해야 된다? 없도록 해야 된다.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을 제외한 절연 전선이죠. 요거 사용한다 안 한다? 5개형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몰라도 1번하고 2번은 요거는 맞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일종 가해 전선관을 사용한다. 이거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만 자, 이종 가해전선과 우리 보편적으로 사실 1종 쓰는 것이 아니라 보편 2종을 쓰거든요. 일반적으로요. 2종 금속재 가해전선을 사용하는 게 습기 많은 장소에 시설할 때는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자, 여기서 나온 것은 은폐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됐죠? 전개된, 그죠? 그렇게 상관. 전개된 장소입니다. 1종은 어디에 쓴다고요? 은폐된 장소 1종이라 요건 뭐죠? 전개된 장소입니다. 공개된 장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답을 찾아보면 이제 1번하고 2번은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 4번 두 개를 일단 골라놓고 둘 중에 하나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우리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 1종 안 씁니다. 거의 다 2종을 쓰거든요. 많이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도 조금 생각을 했다면 1종을 찾았는데 요것 때문에 좀 어려웠던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터널 나왔네요. 터널. 자, 터널 안에 전선로에 터널 안에 다른 저압전선이 있다고 하네요. 다른 저압전선, 그 다음에 약전류전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접근하거나 교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저압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 이격권이 이거 상당히 어려웠어요. 일반적인 전선 높이에나 굵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서로 그런 것들이 서로 교체할 때 어떤 뭐죠? 우리는 이격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전선은 나전선이 아니다. 이렇게 적었네요. 우리 우리는 그죠?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나전선이 아닌 게 어렵죠. 만약에 나전선이다. 그러면 이거는 몇 센치 됩니까? 우리는 30. 나전선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띄워야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잘 나오지 않아요. 처음 나온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번에 나오지는 뭐 2대 시험에서요.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 처음 보는 내용의 문제를 거의 한 50%는 아니지만 한 30% 정도가 처음 접하는 문제들이 뭐 다 튀어나와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튀어나왔을 겁니다. 자, 15번. 이것도 어렵습니다. 15번. 전기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피레기의 시설 기준이네요. 자, 피레기는 변전소 인입 및 인출 쪽에 설치해야 돼. 맞죠? 자, 피레기는 가능한 보호하는 기기가 가깝게 설치하되 누설 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지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맞습니다. 3번. 피레기는 개방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고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방전기 시럽,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그건 맞습니다.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뒤에는 맞아요. 틀린 건 뭐냐면 요겁니다. 피레기는 개방형 사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려 있다. 자, 밀봉된 형태를 산다. 밀봉형을 사용한다. 그것 때문에 틀려 있다. 그 뒤에는 맞은 거죠. 맞은 거예요. 요것 때문에 틀렸다. 개방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게 처음 나오면서 조금 까다로웠어요. 자, 4번. 피레기는 가공전선과 접속하는 지중 케이블에서 낙뢰에 의해서 절연파가 되어 있는 우리 설치. 가공전선하고요. 지중전선이 만나는 곳에 우리 피레기 설치하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15번이었습니다. 15번. 자, 16번 갑니다. 자, 전선의 단면적이 38스퀘어인 경동 연선을 사용해 지지물로 비종 나와 있네요. 비종. 자, 비종.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특급 가공 연선을 제3정 특급 보안공사에서 시설하는 경우 경관 우리 얼마 띄우죠? 200m 띄웁니다. 200.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00. 경관에 대한 규정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좀 여러분들이 보안공사에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200m 띄운다. 다음에 17번 갑니다. 17번이요. 자, 태양광 설비에 시설하는 계측기에 계측 대상에 해당되는 거.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걸 따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보편적 설치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발전소라든가 어디 설치할 때 역류를 설치 안 하죠. 그죠? 전압계나 전류계 이런 걸 설치하죠. 그래서 일단은 역류는 제외로. 그럼 요건 빠져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전압과 전류 또는 전력에 관련된 걸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죠? 하나 더 간다면 우리 뭐죠? 전력입니다. 보면 역류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 P는 전압하고요. 전류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전력계를 측정해 가지고 우리 전력을 측정하고요. 전압계를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해서 전압을 측정하고 전류를 측정한다고 하면 굳이 이거 몰라도 우리는 계산을 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코사인 세타 하면 코사인 세타는 뭐 보내요?
VI분의 P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역률계라는 건 따로 설치해서 역률을 갖다가 측정하지 않더라도 전력계나 전압계나 전류계를 설치하게 되면 전류, 전압, 전압, 전류, 전력을 안다 그러면 굳이 역률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요. 17번이었습니다. 17번. 자, 18번 가볼까요? 자, 교통신호등 나와 있네요. 이걸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교통신호등편에서 사용전압이 몇 볼트를 넘는 경우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시선하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전압 이런 게 없으면 답은 뭐가 돼요? 얘가 답이에요. 그냥 사용전압을 뭘 사용하느냐. 그쵸? 그럼 300볼트가 답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게 아니에요. 뭐가 붙었죠?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4를 붙여놨어요. 자, 전로에 지락이 생겼다. 지락이 생길 때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사용 전압이 최소한 몇 볼트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150볼트 이상이 돼요. 그죠? 됐죠? 차단기 설치하는 규정은 3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50볼트라는 규정이 있더라. 그죠? 이거 하나 살짝 하나 더 추가해서 알파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용 전압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우리 기본적인 것은 우리 몇 볼트죠? 사용 전압은 400볼트예요. 근데 우리 어디에서요? 우리 여기 나오는 교통신호등에서 일반적인 사용 전압은 몇 볼트로 가고요? 200 가고 그 다음에 전기 울타리 여기에서는 뭐로 가냐면 250볼트가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규정이에요. 요게 그죠? 요거는 예외. 거기다가 지금 교통신호등에서 플러스 알파 규정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압이 얼마, 그죠? 얼마 넘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얼마나 넘어야 된다고요? 150볼트는 넘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이러한 규정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시선한 치선으로 연선을 사용하고자 한다. 자, 최소한 지선에서는 몇 가닥 이상이 돼야 되죠, 우리는요? 몇 가닥입니까, 우리는? 3가닥 이상일 때다. 뭐, 요거에 없는, 어렵진 않겠죠. 그냥 3가닥 이상이 됐을 때, 우리 뭐가 된다? 지선에 사용되는, 연선 규정은 3가닥 이상이다. 요거 체크를 좀 하나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 같은 문제는 뭐, 크게, 뭐, 어려워서, 요,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지선에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숫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2.5. 그 다음에 2.6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있고요. 순서 들어가 볼까요? 4.31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있고 30이 있습니다. 6개입니다. 지선에서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6개예요. 자, 여기는 뭘 나타내죠, 여러분들? 2.5는 안전율입니다. 그죠? 자, 2.6은 뭐죠? 소선의 지름이에요. 요 지름. 3가닥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한 가닥의 지름이 최소 몇 미리 이상이라고요? 2.6mm 이상이라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몇 가닥이라고 했죠? 3가닥 이상 쓰자. 이 답이 요거잖아요. 3가닥. 자, 요거는 인정 하중입니다. 하중이에요. 4.31. 자, 요거는 우리 도로를 횡단할 때는 몇 미터 높이로 지나가자고요? 5미터 높이로 지나가라는 규정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는 땅 바깥에 나와 있는 지선에서, 그죠? 우리 철봉이나 알루미늄 이런 거 씌워야 돼요. 몇 센치입니까, 우리요? 30cm가 지상 30cm까지는 우리가 봉으로 씌워라. 그런 규정에서 숫자가 6개 나와 있는 중에서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요거 하나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답 찾는 데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바뀐 규정인데 요거는 쉬운 바뀐 규정이니까 이런 거 틀으시면 안 되죠. 쉬운 거는 우리는 맞아야 된다. 쉬운 거. 자, 저압전로에서 보호도체 중성선의 접속 방식. 우리 뭐 했습니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IT, TT, TN. 그죠? 그래서 TN 계통이 있고요. TT가 있고 IT가 있습니다. 그죠? 다시 TN을 또로 나눕니다. TN 뭐가 있냐면 C가 있고요. TNS가 있고요. TNCS가 있다. 그죠?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자, C는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중성선하고 보호도체 있죠? 그런 접지선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고 따로따로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고. 자, 여기는 CS니까
결합과 분리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제 그런 규정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우리가 TN계통, TT계통, IT계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죠? 4번이 답이에요. 일단 답은 찾아놓고요. 4번. 그리고 다시 TN계통에는 TNC하고 TNS하고 TNCS.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에 가세요? 실기에서 아마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실기초에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실기에서는 나왔다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바뀌어서 뭐로 나온 거죠, 여러분들? 1차 시험에 이게 직접적으로 투입된 거고요. 그 차이입니다. 자, 저희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우리 20문제, 우리 1회 시험입니다. 21년 첫 회 시험인데 1회 시험에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 설비 기준에 관한 과목이 이게 이제 만만한 과목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걸 느끼시면서 생각보다는 점수가 예전부터 고득점은 나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열공을 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열공하십시오. 에듀윌 합격 패스.